자,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혹시 빠진 친구들은 반드시 영상을 봐야 된다. 반드시 봐야 되고 가볍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뭐를 했었냐면은 그냥 가볍게 지금 이거는 뭐 굳이 다 안 써도 됩니다. 저는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자 저번 시간에 좀 했던 거를 간단히 한번 돌아보면 두 번째로 거듭 제곱근이 나왔었고 맨 마지막에 지수의 확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저번 시간에 이렇게 했었고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목표는 뭐였냐면은 지수의 확장이 목표였어. 지수의 확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확장한다라는 개념이 원래는 지수를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는데 얘가 자연수에서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실수까지 이제 확장을 했었던 거고 솔직히 이제 실수까지 확장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하는 게 이제 정말 중요했던 거였잖아. 그래서 지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앞에 이런 내용을 다 공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요 넘어가는 과정을 가볍게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 만약에 이제 두 개를 곱하면은 두 개를 더하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두 개를 나눠주면은 이런 거 좀 기억나니? 나눗셈이 들어가면 이제 뺄셈으로 바뀌고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볼게. 만약에 이렇게 곱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a분의 b의 x제곱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몇 가지 규칙들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지수를 확장한다는 개념이었고 이 지수를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그럼 이런 것도 혹시 기억이 나나? 복습을 얼마나 했는지 좀 물어보자. 일단은 자연수 범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수 범위를 어떻게 확장을 했었지? 그러니까 정수 범위로 확장을 왜 했어야 되는 거지? 정수 범위로? 뭐 때문에? 요거 중에서 뭐 때문에 정수 범위를 확장을 했었죠? 저거 두 번째. 그치, 나눗셈 때문에 그랬던 거지. 요거 때문에 얘를 정수 범위로 확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만약에 이제 나눗셈을 이렇게 해. 이렇게 나눗셈을 하면은 당연히 a 제곱이 나오겠지. 근데 제곱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3 빼기 1이거든. 기억나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 나누면은 자 가볍게 다시 한번 복습하자. 그럼 a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3 빼기 2였지.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막연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히 계산상은 1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지수 법칙에 적용을 하면은 3 빼기 3이잖아. 3 빼기 3이 되면서 이게 a의 제로승이 나온다고.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지수의 범위를 자연수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 정수까지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만약에 세제곱을 4제곱으로 나눠요. 그러면 계산상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잖아. 계산상. 근데 이거를 이제 뺄셈으로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제 3 빼기 4거든. 그럼 3 빼기 4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머나 이랬던 거야. 전에 했던 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지수 법칙을 자연수 범위에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주제로부터 이거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게 정수 범위에서 유리수 범위로 확장을 하잖아. 근데 유리수 범위로 확장하는 것도 보면은 자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워낙에 중요한 거니까 이게 가볍게 보면 됩니다. 유리수 범위로 확장했던 건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a끼리 두 번을 곱해.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당연히 a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사실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루트 a를 양변에 이제 2분의 1 제곱을 해주면은 그럼 루트 a는 a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정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유리수 범위까지도 확장이 되는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갖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3번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a가 되는 건 그냥 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3번 제곱해서 a가 된다라고 하니까 양변에 3분의 1 제곱을 해줘. 그럼 양변에 3분의 1 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너네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이 루트 기호를 더 이상 쓰지 않고 다 지수의 형태로 바꿀 수 있더라.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n번 제곱을 해요. 그럼 당연히 a가 나오겠지? 그럼 양변에 n분의 1 제곱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까지도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를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더라 라는 이런 느낌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일반화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은 a의 n분의 n제곱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결론적으로 루트 기호 자체를 거의 쓰지 않아도 괜찮다. 사실은 이 루트 기호 자체가 되게 번거롭거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고, 이건 오늘 이제 문제를 풀 때도 자꾸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게 결국의 목표는 지수를 확장하기 위함이었고, 지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거듭제곱이나 거듭제곱근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던 거고. 근데 이런 내용은 좀 기억이 나나? 거듭제곱근? 한번 물어볼까? 거듭제곱근이 뭐죠? 이거 내가 저번에 수업할 때도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뭐냐고. 그러니까 x를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그런 x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인 x를 뭐라고 부르지? 뭐뭐라 한다. 뭐라고 부르니? 정확히 말을 못해. 씨. 뭐라고 부르냐고.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A의 n제곱근.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단어 자체는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A의 n 제곱근이라 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심화시켰던 개념이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저 거듭제곱근에서 또 내가 심화 주제로 파고들었던 게 뭐가 좀 기억나니? 혹시? 너 복습을 했으면 기억이 나야 돼. 그렇지. 근데 홀수 짝수가 어디서 등장하는 거였죠? 고함수 기억. 그 교점.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수인 거듭제곱근이 몇 개인가? 그 주제로부터 나온 거였잖아. 너 기억나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알아두세요. 실수인,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 반드시 실수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몇 개일까?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홀수랑 짝수로 경우를 나눠서 접근을 했던 거고. 그럼 이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n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n이 홀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는 왜 경우를 나눴던 거죠?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n이 만약에 짝수면 그래프가 U자 포물선으로 나오고, n이 만약에 홀수면 그래프가 S자 모양으로 나오지. 그래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의 그래프의 개형이 달랐던 거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그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지? 말로 설명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수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해석할 수 있는데, n이 짝수라면 얘가 U자 포물선으로 나오고요, n이 홀수라면 이 친구가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짝수일 때는 교점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제 이 A의 보호에 따라서 2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홀수일 때는 A의 보호에 관계가 없이 언제나 한 번만 만나더라.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a의 보호에 따라서 거듭제곱근, 그러니까 실수인 거듭제곱근의 개수가 2개, 1개 없을 수도 있는데, n이 만약에 홀수라면은 a의 보호에 관계없이 언제나 한 번만 만나니까 거듭제곱근은 항상, 그러니까 실수인 거듭제곱근은 항상 1개만 나오더라 라고 했던 게 저번 시간에 중요한 대목이야. 기억이 좀 나?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계산하는 거를 많이 보여주지는 못했었어. 그래서 오늘은 그 뒤에 예제들도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실제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에 적용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 알겠죠? 아, 드라마 같은 거야 이거. 내용이 다 연결이 된다. 야 너네 그러니까 소설책 보는 거랑 똑같아. 내용이 다 연결되는 거야 이거.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된다고. 내용이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 그러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를 내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토리라는 게 있다고. 스토리. 흐름과 맥락이 있다고요. 자 일단은 문제를 조금 볼게요. 8번 이거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8번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지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을 한 거야. 봐봐. 지수가 정수지. 지수가 유리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지수를 자연스럽게 확장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전에 안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쭉 다 풀고요. 시간을 좀 많이 써도 괜찮아요.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내일 출근합니다. 출근하기 싫겠지만 1월 1일이지만 수업 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근을 하고요. 나도 사실 내일 좀 난감한 게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장모님이 해주시는 떡국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장모님이 그 요리를 상당히 잘하셔. 전라도 분이라가지고 떡국을 먹어야 하지만 떡국을 먹을 수가 없네. 네. 아이 떡국 먹어야 되는데. 자, 아침에 떡국 먹고 와. 자 8번이요. 올해 마지막 날을 같이 하는구나. 자 A가 1보다 클 때 이제 설마 이게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2차 방정식? 뭐 막말로 근데 풀어도 되긴 해요. A가 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지만 그렇게 풀라고 만든 문제는 아닙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자. 자 이게 이제 3이고요. 그럼 이제 1번부터 한번 가보면은 자 1번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제곱을 해주는 거지.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붙잖아. 근데 이게 9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얘를 9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DT를 봐야 된다. 얘가 이제 7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원래는 오늘부터 DT를 봐야 되는데 아직 적응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서 또 새로 반 들어온 애들도 있고 하니까 다음 주로 밀어봅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이런 거 괜찮니? 근데 이게 3이라고 하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활용을 좀 해주는 거야. 느낌이 좋아? 완전 제곱식. 잘 따라와.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두 개를 더하면 3이니까 27 빼기 9.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그 수 상에 나오는 곱셈 공식을 조금 변형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셈 공식 이제 변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보자. 거기 밑에 유제도 같이 한번 봐요. 이런 거. 좀 계속 가볼게. 뭐 이제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어줘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가장 어렵지 않나?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자. 야 이거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 야 2분의 1승 대신에 요거는 루트를 쓰는 게 좀 낫겠다.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요거 한 개만 한번 해보자. 3번이 이제 가장 복잡해 보이니까 3번을 한번 해보면 사실 3번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사실은.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제곱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3AB 약분되면서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이제 이 부분이 2루트 2니까 거기다가 세제곱을 해주면 얼마 나오지? 16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네. 여기 지금 뭔가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루트 2 정도 이렇게 붙겠죠. 앞에 여기 3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넘기시면은 요 가로가 나와요.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할만해?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얘들아, 자꾸 당연한 얘기 조금 할게요. 노트 무조건 들고 다녀. 알겠지? 책이랑 노트랑 이거 들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항상 교재, 필기노트, 오답 노트 얘기했어. 들고 다니냐고 얘기했고, 이거 만약에 안 들고 오면은 그거는 너네가 준비성이 좀 부족한 거야. 그렇잖아. 데스크에서 사는 걸로 시킨다. 뭐 집에 노트가 뭐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 상황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야, 그리고 노트를 안 들고 오면은 필기를 못 하잖아. 굳이 이거를 막 강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디다 필기할 거야? 노트가 있어야 필기를 하지. 그러니까 노트를 꼭 들고 다니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현장 넘겨가. 그러면 이제 9번씩 요즘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계속 갈게요. 오케이? 이어서 한번 가보자. 오늘 로그를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 이거 문제 좀 풀고 연습 문제도 좀 많이 풀어보고 하면은 거의 한 2시간 정도는 이거를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뭐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A가 지금 양수잖아. 그래서 A의 X제곱은 사실 그냥 루트 2이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냥 루트 2를 갖다 다 넣으면 돼요. 사실은. 그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다른 방법을 조금 보여줄게. 자, 1번을 보면은 양변에 A의 X제곱을 곱해. 자, 그대로 따라해. 자, 그대로 따라합니다. 양변에 A의 X제곱을 곱하고, 그리고 내가 수업하는 거 다 쓰면서 들어. 무조건 필기노트에 쓰든지 오답에 쓰든지 자꾸 쓰면서 들어. 그냥 듣지 말고. 안 그러면 졸려. 자, 이렇게 봐봐. 그럼 얘가 2잖아. 얘가 2니까 자꾸 쓰라고. 그 노트면 얼마나 한다고. 자꾸 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럼 여기 3 나오지. 맞죠? 그래서 이렇게 풀려고 만든 건데 사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조금 활용해서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A의 X제곱이 루트 2잖아. 그럼 어떻게도 갈 수 있냐면 그냥 봐봐. 얘가 루트 2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그럼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도 되지. 맞니? 이거를 풀어도 되는데. 근데 부모분자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상당히 거슬리니까. 야,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뭐가 쉽냐? 왼쪽과 오른쪽 중에 뭐가 쉬워요? 오른쪽이 더 쉽니? 이거를 왼쪽이 쉽나?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도 본인 취향을 맞춰봐. 그러니까 왼쪽으로 풀어도 되고 오른쪽으로 풀어도 되는데, 근데 문제의 원래 의도 자체는 왼쪽으로 풀려고 만든 문제야. 원래 의도는. 근데 오른쪽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의도는 왼쪽으로 푸는 거고, 야, 거기 해설지 봐봐. 교재. 해설지 자꾸 봐. 해설지도 눈에 익어야 돼. 왼쪽으로 풀었지. 해설지도. 그래서 원래 그렇게 풀려고 만든 게 맞는데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볼게. 얘도 보면은 어쨌든 여기 자, 봐봐. 지수가 짝수지. 2x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홀수니까 거슬리잖아. 그래서 쟤를 짝수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a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a의 x제곱을 곱하니까. 그러면 자꾸 써.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a의 2x제곱이 2니까 2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돼. 그럼 보여줄게. 맨 앞에 EX가 4X야. 쏘리. 그래. 그러니까 이게 성욱이 캐리야. 왜 아무도 말을 안 하냐? 성욱이 혼자서 얘기해 주잖아. 형, 얘 아니었으면 또 실수하면 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나도 이게 중간중간 실수가 나온다고. 사람이다 보니까. 자, 얘가 2죠? 그쵸? 좋아. 성욱이 캐리. 좋아. 계속 봐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괜찮니?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근데 또 이럴 수도 있다. 봐봐. 이거는 괜찮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이건 괜찮아?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역수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되게 거슬릴 수 있어. 이게 음수라는 게 되게 거슬릴 수 있단 말이야. 제가 만약에 거슬린다라고 한다면은 분모 분자에다가 요 놈을 아예 곱해버려. 거슬린다고 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 있죠? 2니까 2의 세제곱 빼기 1이고 2의 제곱 더하기 1. 야, 위랑 아래 중에 뭐가 나? 아래 게 낫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되게 소소한 차이인데 자꾸 이것저것 해보라고. 느낌 알겠지? 이런 괜찮니? 밑에 유제 문제를 보면은 유제 13번은 방금 한 거랑 이제 거의 똑같아요. 유제 13번은 거의 똑같으니까 이런 건 너네가 한번 해보고, 대신에 14번은 조금 달라 보이니까 풀 시간을 조금 줘야 되나? 이거 지금 풀어봤니 집에서? 14번.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여기 하는 거 지금 집에서 풀어봤나? 안 풀어봤나? 여기 지금 하는 부분 풀어보신 분 집에서? 한 절반밖에 안 되네. 이거 풀어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풀어본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문제 읽어봐. 지금 보면 말이야. 일단은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3의 x제곱을 제곱하면은 9의 x제곱이 된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일단 넘겨서 정리. 한쪽으로 좀 몰아주면 이렇게 나오나? 그냥 다 오른쪽으로 넘긴 건데? 맞죠? 여기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잠시만요.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야, 그냥 이렇게 나오면 돼. 양변에 3의 x제곱을 곱해주면. 맞니? 3의 x제곱을 양변에 곱했다고. 그럼 여기다가 3의 x제곱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건 괜찮아? 3의 제곱은 9잖아? 그럼 끝났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됐죠? 요런 느낌. 그 다음에 발전으로 좀 넘어가자. 아무래도 이제 발전 예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 그쵸? 발전으로 넘어갈게요. 야, 읽어봐. 읽어봐. 그니까 저건데, 예찬아 공책 안 갖고 왔어? 그럼 왜 공책을 안 꺼내? 자, 발전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9고요. 자꾸 쓰면서 들어라.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x분의 2가 필요하지. 그치? 근데 여기는 그냥 지금 x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에 x분의 1 제곱을 해주는 거야. 양변에. 그러면 63은 그러니까 요런 건 괜찮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양변에 y분의 1 제곱을 해줘요. 그럼 이런 폼으로 나오지. 그치?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x분의 2잖아. x분의 1이 아니고. 근데 얘는 지금 x분의 1이잖아. 그래서
9를 3의 제곱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자세히 보면은 y분의 4죠. 뺄셈은 나중에 y분의 4지. y분의 4인데 81이라는 게 3의 4제곱이거든. 그러면 y분의 1이니까 3의 y분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 자꾸 쓰면서 들어. 그냥 듣지 마.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봐봐. 지금 얘네가 원하는 거는 이 분수 두 개를 서로 빼주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밑이 3으로 서로 동일하잖아.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 분수 두 개를 빼려면은 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나눠줘야지. 그러면 63, 그러니까 여기 이제 9가 나오겠죠? 9가 나오는 곳이고.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나눗셈이니까. 근데 나눗셈은 지수 입장에서 보면 뺄셈으로 바뀌더라. 근데 여기가 이제 9잖아. 9니까 얘는 뭐라고 인식을 해? 3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2로 맞춰주면 되죠. 어때? 지금 설명 이해가 되냐? 필기 노트에다 쓰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했다. 쓰라고 자꾸.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 유제 문제를 풀 시간에 잠깐 더 줄게. 오우씨. 7번 다 망가졌어. 하나는 그냥 쓰지 말아야겠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요. 얘들아, 이거 테크닉인데 이렇게 여러 개가 같다라고 나오잖아. 보통 두 개나 세 개 정도 같다라고 하면은 equal to k라고 두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k라고 우리 혹시 책에도 그렇게 나오나요? 얘들아, 거기 책에 보면은 k라고 뒀지. 거기다가 밑줄 치고 중을 표시, 별표. k라고 둔 데다가 밑줄 치고 중을 표시. 이거 되게 중요하다. k라고 거기 첫 번째 줄에 k라고 뒀잖아. 책에 보면은 거기다가 중요 표시를 하라고. 그럼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봐요. x분의 1이 필요하지. 그래서 3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x분의 1 제곱을 해주는 거지. 일종의. 그 다음에 양변에 y분의 1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z분의 1 제곱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보면은 두 개는 더하고 한 개는 빼잖아. 그래서 두 개를 더하려면은 여기를 니은자로 놓고 곱하면 됩니다. 그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여기는 다시 뺄셈으로 들어가죠. 그럼 뺄셈이 되려면은 얘랑 얘를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나눠줘야겠지. 그럼 12 나누기 10이니까 당연히 1이 되는 거고요. 이거 나누기 이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K에 빵, 빵, 빵이 1은 K의 제로승.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수는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맥락 자체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런 폼으로 간다고. 저기 밑에 가만히 있어보자. 15번이랑 16번이 있는데 야, 16번 할 수 있겠어? 16번이 좀 더 어렵고 15번이 좀 더 쉬워 보이는데?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좀 풀어봐봐. 15번이랑 16번. 시간 잠깐 줄게요.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고 16번을 풀어줄게. 15번은 비슷하니까 16번을 풀어줄 테니까 잠깐 좀 다시 풀어봐봐. 15번에? 둘 다 해도 되고 나는 16번만 풀어줄 거야. 다 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 애들이 숙제가 좋은 거 저기 교훈이 어디까지 타고 파야. 잘했어. 이거 오고 다 고쳐갖고 아주 잘했어. 이거 세 번째 친구는 이따 다시 좀 풀어보자. 잘했어. 예찬 좀 풀어봤나? 여기까지. 너 이거 위니터 가서 버틸 수 있겠냐? 예찬아.
지금 이 수업도 이렇게 지금 숙제도 안 해오는데 윈터 가서 버틸 수 있겠어? 아니야, 이거 끝까지 다 풀어오는 숙제였어. 근데 그걸 떠나서 윈터에서는 이거보다 양 많을걸? 게다가 그건 매일매일이다, 참고로. 저 뒤에 풀어보셨나? 일단은 잘했어. 이제 좀 보여줘. 별표 몇 개 나오나 보려는 거야. 이런 거 있다고 좀 같이 풀어보자. 알겠죠? 오케이. 그 질문 양을 보려고 하는 거야. 성민이 그때 책 받았었지? 그래서 얘는 풀 줄 알았어. 야, 너 공부 안 해? 앞에는 좀 했어? 여기도 안 풀었어. 성민아. 내가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러냐? 해야 돼. 그냥 방학이니까 시간. 야, 너네 아직 방학 아닌가? 방학 했니? 한대비 반하는 씨, 공부 좀 해. 이거 이따 설명 좀 더 해줄게요. 이거 해주고, 여기 틀린 것들 이거 있잖아.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많이 풀어줄게. 고생했어.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는 이제 같이 한번 가보고, 이거 별표치 문제도 있지.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풀어보자. 고생했어. 그 다음에 예상이, 잠깐. 요것도 풀어왔어야 돼, 혼자서라도. 여기는 안 풀었어. 아하, 해야 돼. 공부 좀 해.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보고. 이런 것들 있다가, 여기 좀 많이 어렵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연습 문제는 좀 확실히 어렵긴 하구나. 응? 정국이도 좀 해봤나?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오늘 이거 다 진행을 할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풀어봐야 된다. 알겠죠? 얘들아, 숙제 똑바로 해와야 돼. 내가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괜찮아. 오늘 여기 끝까지 다 진행을 할 테니까는 연습 문제 풀지도 않았어. 다시 또 풀어봐, 집에 가서. 준모도 어디까지 갔어? 근데 얘는 지금 요즘에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일이 있었어, 집안일이. 밀렸다 보니까 풀어야 돼. 알겠죠? 이따가 좀 같이 풀어줄게. 자, 준모는 집안일이 좀 있었어. 16번 갈게요. 아이고. 야, 16번. 이제 양수 K 구하는 건데. 죽겠다. 야, 나도 이게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데, 너네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야, 루트를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아. 그럼, 이런 느낌으로. 루트를 최대한 없애주는 게 좋고요. 여기 K잖아. 9는 K의 Y분의 1제곱인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다시 K니까 이거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랑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2y분의 3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를 조금 다시 보면 3의 제곱이 나오거든. 요거 맞춰주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기를 K에 2y분의 세제곱이 필요하거든, 지금.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양변에 2분의 세제곱을 해주는 거잖아.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에도 2분의 세제곱을 해주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27이 되겠네. 맞죠? 근데 요거는 자연스럽게 5의 세제곱인데 여기도 3z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양변에 3분의 1제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얘 이 빨간색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좀 설명 다 따라오니? 그럼 이제 모양을 좀 놓고 봤을 때 얘가 2고요. 요 놈이 27이고 요 놈이 이제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거 3개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이 3개의 박스를 다 곱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 3개를 다 곱합니다. 그러면 2, 5, 27을 곱하면 가만있어 보자.
이건가? 맞지? 뭐 이런 포목이 되겠지. 근데 얘가 그냥 K가 될 거잖아. 왜냐면은 얘가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K는 그냥 이겁니다. 어디가 어렵냐? 아니, 괜찮니? 어려운 데가 있으면 얘기해봐. 어디가 어려워? 들으면 되는데 하면 안 돼. 손에 익지 않아서 그래. 손에 익지가 않아서 그래. 자꾸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 집에 가서 한 3번씩 풀어봐도 돼. 손에 익을 때까지. 근데 지금 딱 설명상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혹시?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다 돼요? 그럼 이제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부분인데 11번이랑 12번은 활용 부분이죠. 이런 거 좀 같이 한번 보자. 이런 건 이제 독해를 좀 해야 되는데 11번과 12번의 차이점은 길이가 더 길다는 거지. 사실 뭐 거의 똑같아요. 11이나 12나 거의 똑같은데 독해를 좀 해야 돼. 자, 문제를 읽어보면 문제가 잘렸어? 아니구나. 수가 2배가 되는데 T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어쨌든 이게 2배가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하면. 근데 처음에 이제 한 마리가 있었어. 한 마리가 있었는데 8시간이 지나가면은 8마리로 늘어난대. 근데 8마리라는 거는 8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8배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T라는 시간이 세 타임이 지나가는 거야. 세 타임. 그래야지만 8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세 번의 시간이 지나야 이게 8배가 되는 건데, 그럼 T라는 게 사실 3분의 8시간 아닌가? 그럼 3분의 8시간이 지나가면은 2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럼 왜냐면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3분의 8시간을 3번 해주면 2배니까 8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3분의 8시간이 지나면 2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죠?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이제 16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16시간이 지나가는 건데, 그럼 16시간이라는 거는 3분의 8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죠? 6인가? 6이지, 그치? 그럼 어쨌든 16시간은 이 T의 6배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잖아. 16시간이라는 거는 T의 6배겠지?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2의 6제곱만큼 증가를 하겠죠. 이 논리 과정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게 한 템포, 그러니까 한 주기가 3분의 8이라고. 근데 이걸 16으로 맞추면은 이 한 주기가 6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니까 6주기를 돌아야 되니까 2배씩 6번을 제곱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좀 설명 따라왔죠? 17번 가만 있어보자.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 17번. 일단 계속 한번 가보자. 계속 해봐. 17번. 야, 문제 읽어봐. 17번. 계속 해보자. 여긴 좀 어려우니까. 뭐 박테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볼게요. 저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A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1번에 이제 A의 입장에서 보면은 A가 원래 2마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B의 입장에서 보면은
B는 이제 8마리가 있던 거지 처음에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A는 4분의 4배가 된대. 그러면 4분이 지나가면 어쨌든 얘는 4배가 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서 보면은 3분이 지나가면 얘가 이제 2배가 되는 거잖아. 이런 설명은 좀 이해가 돼?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화살표로 옮긴 거야. 별거 없어. 근데 36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 돼. 그럼 또 생각을 해봐. 자, 비례식이야. 36분이야. 그럼 36분이라는 시간은 4분이 9번 지나갔다는 얘기지. 당연한 거 아니냐? 4, 9, 36. 그럼 4분이 9번 지나갔어요. 그럼 4배씩 계속 증가를 할 텐데 그게 9번 반복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4분씩 9번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4배를 9번 제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4배에 9제곱을 생각하는 게 맞아요. 맞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36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 3분짜리가 12번 지나갔다는 얘기거든. 3분짜리가. 그럼 3분짜리가 12번 지나가는데 3분이 지나가면 이제 2배가 되는 건데 이 짓을 12번 반복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12제곱을 생각하는 게 맞겠지. 3분의 12번 지나가니까 2배씩 12번 제곱. 근데 처음에 A가 이제 초기값이 달라. 처음에 A가 2마리로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A를 다시 생각을 하면은 원래는 2마리밖에 없었는데 4를 9번 제곱하면 될 거야. 원래 2마리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B의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8마리였는데 2를 12번 제곱을 해야겠지. 왜냐면은 3분의 12번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A는 이거고요, B는 이거라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얘는 별거 아니지. 근데 이제 2의 19승이 나오고 얘는 이건가? 그럼 2의 15승이 나오죠. 그러면은 사실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의 15승 곱하기 2의 4승이잖아. 그럼 A는 B의 16배가 되겠네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좀 괜찮아? 이런 거. 설명 다 들으면서 쓰고 있는 거 맞죠? 와, 이런 거 좀 어렵겠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 두 문제 하고 연습 문제 좀 많이 풀어보자. 읽어봐. 이런 문제는 사실 수식 계산이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문제는 좀 이제 폭스가 좀 있는데 너네가 어렵게 느끼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문제가 되게 길어. 문제가 일단 막 줄줄줄 막 문장제 문제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독해력이 약하면은 그냥 문제 읽다가 쥐지친다고. 뭔 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모른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고 이게 문제 길어지면은 이거 한 10줄짜리도 나올 수 있어. 독해를 좀 잘해야 돼. 근데 이제 약간의 요령을 조금 알려주면은 문제를 읽기는 읽는데 이거를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게 되게 좋아. 그 이제 방법을 보여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어쨌든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식의 핵심이 되는 건데 뭐 n이나 q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 지금 처음에 딱 보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약간의 메모를 조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n 같은 경우에는 회전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 봐봐. n 땡땡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야. n은 회전수.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근데 예를 들어서 q는 이제 양이죠. 양수는 그냥 양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쓰고. 보통 이제 h는 높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이게 하이 영어 단어. 앞 글자가 h라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회전도 뭐 영어 약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회전도가 s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자가 더 나와 있는 건가? n, q, h, s 다 나왔지. 문자 4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요렇게 메모를 하고서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건 안 봐도 되잖아. 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S1과 S2가 나와 있지. 여기 이렇게 딱 끊어놓고 이게 앞쪽에 있는 게 1번 뒤쪽에 있는 게 2번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가 길기 때문에 끊어서 보는 게 되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1번을 보면은 회전수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회전수가 n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n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n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한번 봐봐. n은 뭔지 모르지만 변함은 없어. 근데 양은 24라고 나와있지. 근데 양이 q 아니냐? 그러니까 q 자리에다가 24를 넣어. 그리고 2분의 1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 가만 있어보자. 높이가 5라고 나와있지. 그럼 h에다가 5를 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안 풀어도 돼. 이렇게 만들어 천천히. 그럼 이게 끝났지. 이게 S1이야. n은 뭔지 나도 몰라요. S2를 볼게. 어차피 n은 뭔지 나도 몰라. 나중에 약분될 거야. 그럼 또 봐봐. 어렵지 않아. 양이 12지. 근데 양이라는 게 이제 q를 양이라고 했으니까 q 자리에 12를 넣어. 근데 바깥쪽에 2분의 1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높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높이 자리에다가 그러니까 h에다가 10을 넣는 거야. 근데 그 바깥쪽에 이게 이렇게 있는 거지. 사실 여기까지만 쓸 수 있으면 다 푼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마무리는 해야지. 얘네가 원하는 게 지금 S1, 2 이런 거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S2분의 S1인데 그럼 이제 사실 그냥 이렇게 분수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12에 24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12분의 24에 2분의 1 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얘가 10이고 여기가 5잖아. 이렇게. 여기가 2에 2분의 1제곱이고 2분의 1에 이렇게. 그럼 2에 이렇게. 그리고 최종 결론이 이렇게. 어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 말할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문제가 되게 길잖아. 문제가 기니까 이거를 메모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여기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근데 반복해서 읽는 게 좀 번거롭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고, 나중에 너네가 진짜 모의고사를 풀거나 이러면은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길어. 한 10줄 돼 진짜.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난다고. 이게 뭐가 뭔지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메모를 하는지 알겠니?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가요. 알겠죠? 아씨, 문제는 없다. 자, 이거 한 개 더 하고요. 연습으로 넘어가자. 자, 계속 가보자 한번. 읽어봐. 자, 본인이 풀었어도 다시 한번 보면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하면 된다. 자, 뭐 복잡하니 얘는 또. 이런 공식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게 뭐야? 조개 이루는 현상물을 여과한다.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수온, 개체 중량. 조개가 있어? 여과하는 양. 그러니까 현상물이 뭐지 근데? 좀 오염된 물을 얘기하는 건가? 물을 정화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개가 뭐 클수록 뭐 물을 많이 여과하겠죠 당연히. 자, 일단 한번 가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라고. 그러니까 T는 수온이고 개체 중량이니까 웨이트, W는 무게고요. 그 다음에 Q는 여과하는 그냥 양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메모를 하고 들어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그럼 만약에 QA를 구한다고 하시면은 0.01 분명히 나중에 약분될 거야. 잠시만요. T가 수온인데 수온이 20도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T 자리에 20을 넣어야겠네. 그럼 20에
1.25가 들어가고요. W가 무게인데 A랑 B랑 무게가 같대. 둘 다 8이네. 그러면 얘를 8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8에 0.25. 이거 따라왔냐 지금 다? Q, B지? 지금 설명 다 따라오지? 0.05에 T가 20이니까 20에 0.75에 무게가 8로 동일한데 눈에 안 들어와. 0.3인가? 땡큐. 0.3 이렇게.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요거 두 개를 이제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길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느낌이 올 텐데 일단은 가장 거슬리는 이 소수점 5가 되겠지. 이제 천천히 한번 쓸게요. 천천히 5분의 1을 먼저 써주시고, 그럼 20, 20은 똑같으니까 20에 1.25에서 0.75를 빼면은 0.5 그치? 이렇게 나오죠? 나눗셈이니까 뺀다고. 나눗셈이니까 8에 이거에서 이거를 빼주면 마이너스 0.05인가? 0.05 맞지 그치? 마이너스 0.05. 참 이렇게 복잡하긴 했어. 그러면 5분의 1에 잠깐 문제 2랑 5로 나와 있군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5의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8이라는 게 2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0.15인가? 네. 와 참. 그럼 일단 2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그냥 2지. 그러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뭐 0 뭐 이런 식으로 붙고요. 그럼 5를 기준으로 보면은 5의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결론이 2의 0.85 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0.5인가? 됐네. 근데 이게 답이에요. 근데 뭐가 뭐야 도대체? 소수점 계산이 좀 짜증나긴 하는데 아무튼 전반적인 맥락은 좀 이해가 되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런 거를 메모하면서 보자라는 게 핵심이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일단은 그 앞에 본문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많이 막혔을 거야 다들. 그래서 오늘 그냥 2시간? 1시간 정도 더 문제를 풀까? 로그로 오늘 하기는 할 건데 로그도 발전 문제 10번까지 한번 써보자. 로그를 해야 되는데 개념 설명 정도까지 해주고 오늘 로그를 다는 못할 것 같아.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돼서 로그도 하고 대신에 내일은 당연히 앞에 2단원 로그까지는 끝날 거고요. 내일 상용 로그를 들어가야겠지? 그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C단계는 일단은 패스를 할게. C단계 일단 패스를 하고 A단계에서 질문 막 A랑 B에서 질문을 한번 다 받아볼까? 몇 문제나 나오는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일단은 질문 양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야 A에서 먼저 좀 물어봐봐. A에서 자기 틀린 거 다 얘기하면 돼. A에서 몇 번? A에서 몇 번? 야 세번 친구 다시 풀어줄게. 7번? 오케이. 야 A 다 물어봐봐. A 질문하는 양을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수업을 맞춰가야 돼. 몇 번? 8번이요. 8번 또. 야 다 불러. A에서 질문이요. 진영 많이 있잖아. 왜 말을 안 해? 빨리 얘기해. 그러니까 A에서 질문. 끝이야? 숙제를 해왔어야 질문을 하지. 끝이니? 그럼 B로 가. B도 어차피 10문제밖에 안 되죠? B에서 질문이요. 편하게 얘기해. 다 풀어줄게. 또 B 16 또 14 또 18, 19요. 18, 19 20번도 해야 되지 않아? 네. 또 15번?
12번? 야, 다 불러, 더 불러. 한 10개 불러도 돼. 또? 이 정도면 돼? 왜 애들이 다 메가리가 없네. 됐어? 그럼 일단은 저거 풀고 로그로 갑시다. 그러면 7번 먼저 가자. 7번이요. 자, 7번이요. 자, 7번 보면 진짜 움직여야지. 얘는 이제 넓이가 A지. 근데 넓이가 A라는 게 X제곱이 A라는 얘기잖아. 당연히 X는 양수고. 이게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부피가 A라는 건데 부피니까 이렇게 되겠지? Y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X 곱하기 Y인데 X가 이거고 Y가 이거예요. 그래서 6분의 5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괜찮아. 둘은 똑같은 표현이야. 아주 단순하죠? 자, 8번. 아까 전에 이제 했던 거랑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4의 x제곱이잖아. 그래서 사실 2x의 제곱이 3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이제 2의 x제곱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 둘 다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막 세제곱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버려도 되고 아니면 이거 좀 거슬리니까 분모분자에다가 2의 x제곱 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거를 막 대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거슬리면은 2의 2x제곱을 분모분자에다가 곱하는 식으로 가도 괜찮아. 아까 다 보여줬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면은 얘가 가만있어 보자. 얘가 이제 3이니까 3의 제곱에 3분의 1인가? 이렇게 붙고 3의 그래서 이거 풀면 답이에요. 되게 쉽지 않니? 이거 쉽지. 이거 할만하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자. 16번. 자,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14번. 아니, 그렇게 치면 12번부터 가야 돼. 그냥 칠판 적은 순서대로 갈게요. 헷갈리니까. 자, 16번이요. 야,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이거 숙제에서 좀 틀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 오답 노트를 좀 활용을 하라고. 좀 틀린 거 다 오답에 쓰든가 아니면 필기 노트에 그냥 연결해서 쓰든가. 자꾸 쓰면서 들으라고. 몇 번 얘기하냐. 오답에 쓰세요. 오답에. 자기 틀린 문제는 오답에 좀 쓰자. 나중에 막 노트 봤는데 막 오답 노트 다 비어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좀 오답 노트 활용을 좀 하자. 틀린 문제 다 오답에 쓰라고. 자, 저기 16번 봐봐. 자, 16번 보면은 자기 틀린 문제 오답에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단 FA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 여기 수식이 조금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저거 그냥 완전 제곱을 다 풀어줄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니? 첫 번째 완전 제곱을 풀어주면 뺄셈이야. 됐어? 자, 빼기 두 번째 완전 제곱을 말 그대로 완전 제곱을 하면 이거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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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죠. 그렇죠? 그러면 FA라 함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근데 x 빼기 y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네? 두 번째 원인이 있잖아요. 네? 뒤에가 EX 마이너스 2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랬지? 맞습니다. 이겁니다. 실수. 잘했어. 자, 여기 좀만 고치자. 좀 착각을 했네. 더하기 이거죠? 근데 x 빼기 y가 2라고 했으니까 FA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설명 이해가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숫자 넣는 건 너네가 할 수 있잖아. 2, 3, 4 이런 거.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만 하면 돼. 전반적인 맥락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이런 맥락으로. 자, 한 문제씩 잘 따라와.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갈게요. 자, 14번이요. 쉬었다 가자. 쉬는 시간. 좀만 쉬었다 가자. 저기. 맨날 이런 거 까먹어. 핸드폰 좀 거둘게. 근데 안 거두면 뭐라고 한다. 핸드폰만 걷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저거 한 30분 안쪽에 충분히 풀 것 같은데?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옆에 친구 것도 좀 받아줘. 옆에 친구 것도 저기 받아줘. 받아줘. 그래 내지 마.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거 얘기해.
뭐라 하네? 나야 돼서 맞지? 그리고 너는 율랭귀 가져가 주겠어? 아니? 그건 없는데? 그건 없어? 응. 뭐? 내가 뭐라고 했어? 아니 가방이었어. 이런 같은 보이는 게 어딨어? 그게 뭐라 말씀 안 했어? 뭐라 말씀을 하고? 그냥 그냥 써봐. 뭐 딱히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 제가 틀리면 오늘 축제는 산쪽이 쉬는 건가? 풍산은 풍산 조금 아니야. 뭐 있어? 배송 같은 거 있어? 지금 나만 일찍 온 거야. 너랑 갔다 온 거야? 어. 다투고 어딜 돌아왔어. 나랑 오는 거야. 아, 다 거기 있고. 김성현 학생 왔을까요? 김성현 없어요? 괜찮아. 그래서 윈터를 언제 가? 5일 날 가요? 아, 너 과학 하는 거 없어? 오늘 방학 때 집에 좀 게임을 하지. 응? 방학 쉬나요?
이게 네, 원래 요새는 옛날에 부모님 수강을 열어봤잖아. 그때면은 근데 여기가 안 한단 말이야. 거든요. 아 볼펜스 할 거야. 보라색 같은 거라. 아 있어? 시험 특이하시다. 시험 귀여운 귀여우시군요. 보라색 귀엽긴 해. 아 스타일이 좋지. 진짜 우엉이 목소리가 일단 이게. 아 근데 그거 맞아. 그래 누가 이거 그게 없어. 안 되죠? 내 새끼. 나 어린 느낌. 아이고. 어머 쌤 몇 살이냐고. 아 3, 4살 때 나 큰거 이야 20대. 나보다 어리지. 근데 20대 쌤이 있어요? 있네? 20대 쌤? 20대 쌤? 20대인가? 아니지? 우리 쌤 그래도 좀 경력이 있으신 분 아닌가? 거의 20대 후반이지. 우리 쌤 마스크 꽂는 여기서 20대가 어? 이까지 해서. 원래 정부 쌤이 아니 우리 정보쌤 우리 정보를 안 듣는데 지금 안 들었어. 내가 중학교 때 정보쌤을 안 듣었어. 정보쌤 창국 때 나이. 이게 바뀐 거 아니었어? 몇 번? 네번 바뀐 거 아니야? 창택? 아니고 한번 바뀌었어. 아니 그쌤 네번 바뀐 거지? 기가. 아 기라. 중간에 쌤이 생활. 그리고 그 기호쌤 가지고 그 다음 쌤 있잖아. 잠깐 하셨던 여자쌤. 그 쌤. 그때도 교생 아니 교생? 그 쌤은 야외에서 그냥 잠깐 그거 떼우러 오셨던 거. 우리 정부 쌤 2명 있거든? 네. 수성 쌤이 음악쌤. 음악쌤이다. 내학생 아니야. 이 얘기. 뭐? 이분 중학교 때 얘 중학교 때. 쌤 왜? 괜찮지 않아? 오 형님 부딪힐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 너무 많았어. 찢어야겠네. 자 계속 갑시다. 일단은 몇 개 더 풀어보고요. 로그로 깔끔하게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교육과정 바뀐다는 자 18번. 이 어차피 연습 문제라고 해도 13원 안 하냐고 했어요? 제수로. 13번 안 했냐? 13원 했냐? 네, 13원 안 했네. 13번. 이거 이제 이름이 대수로 바뀌어. 아씨. 아니 공통점. 14번 안 했네. 그리고 행렬을 부르는 그 교육과정 맨날 바뀌어. 행렬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 있던 건데 다시 들어오고요. 근데 사실 행렬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행렬이 이제 어디에 쓰냐면은 뭔가 컴퓨터로 이제 수학을 좀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정말 많이 쓰고 사실 수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도구인데 대학교 수학에서 가면 이제 행렬만은 1년 배워요. 행렬만. 나도 한 1년 했었어 행렬만. 근데 만약에 그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년도에 시험을 수능을 보는 애들은 재수를 못하겠네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갑자기 예를 들어서 내가 배웠던 게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배우지 않았던 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계라고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줏대가 없어. 줏대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바뀌어 교육과정이. 사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게 뭐지? 정권이 막 바뀌지. 그러면은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꼭 지들 업적을 세우려고 해. 근데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과목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도 우리가 이거 수 1, 2라고 하잖아. 이거 과목 이름 또 바뀐다. 공통. 뭐 공통 뭐로 바뀔지는 좀 알아봐야겠지만 바뀌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수투랑 미적분이라고 얘기하지. 예전에는 이게 미적 1, 2였어. 미적 1, 미적 2.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1학년 수학을 수상, 수하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이게 다시 수 1, 2로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름을 맨날 바꿔. 그러니까 상하였다, 1, 2였다, 상하였다, 1, 2였다. 정권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게 1, 2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말하는 그 미적분을 수투나 뭐 이런 거 이제 수원 수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1학년 수학을 수원 수투라고 하는 건지 사실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그냥 단원 구성 같은 것도 계속 바뀌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수로고 있잖아 지금 하는 거. 이것도 예전에는 그 1학년 수학 맨 마지막에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이게 1학년 수학이었어 원래는.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수열 나오지. 이것도 예전에는 1학년에 있었고요.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이제 삼각함수 나오잖아. 그것도 예전에는 1학년에 있었어요 과목이. 그래서 1학년에 있었다가 2학년에 있었다가 맨날 바뀝니다. 맨날 바뀌어요. 자 아무튼 갈게요. 자 14번. 이제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건데 보면은 뭐 이제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가면은 어쨌든 이제 제곱을 해주는 게 좋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양면을 제곱을 하고요. 자 문제 좀 같이 한번 풀어보자. 연습 문제들. 두 개는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이 나와서 플러스 2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3이라고 하니까 다음에 이제 5가 되겠지. 근데 또 이제 x가 양수잖아. 그럼 양수니까 양수를 제곱하면 항상 양수가 나오거든. 그럼 이 부분은 루트 5.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이것도 이제 보면 한 번에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단계적으로 가주는 게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 요거 제곱한다. 이렇게 나오고 더블 붙지. 이렇게 붙겠지. 그치? 근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3이니까 당연히 9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x 더하기 x분의 1은 7. 맞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활용해서 또 이런 걸 푸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써도 되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익숙하니까 요렇게 좀 갈게요. 요렇게 가면은 요거는 우리 1학년 때 많이 하지 않았나? 익숙하지 이런 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한두 번 해봤니? 근데 마이너스 2를 붙여주면 되잖아. 그러면 7, 7이 49니까 얼마야? 47인가? 7, 7이 49. 47 맞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한번 보면은 얘도 이거잖아. 그러면 사실 전체 세제곱을 해주는 거지. 해주고 마이너스 3 AB 하면 이제 약분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 되지 않았나? 지금 보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이제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런 애들은 다 3이라고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기를 3이라고 주면은 27 빼기 9니까 18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분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분모는 47 더하기 2 정도? 요 정도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 정리해주면 돼. 전반적인 맥락은 좀 따라오겠어? 이런 맥락으로 가면 돼요.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공책에다가 잘 정리를 해봐. 진짜 그 학원 노트 없어? 안 갖고 왔어? 아이고, 집에 가서 옮겨라. 알겠지? 작업도 갖고 와. 노트 안 갖고 오면 막 사기 시킨다, 강제로. 근데 나도 강제로 시키고 싶지 않은데 애들 자꾸 노트를 안 갖고 오니까. 자, 18번 갑시다. 노트 항상 들고 다녀. 자, 18번이요. 그리고 요런 책들은 얘들아 문제를 이제 한 번만, 그러니까 책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최소 5번은 봐야 돼.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고, 반복해서.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되게 좋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을 거거든?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그래서 너네가 수능 보기 전까지 이런 책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1뿐이 아니라 수2도 마찬가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진짜 여러 번 봐. 진짜. 10바퀴 돌린 애들도 있어. 나중에 책이 다 뜯어진다고. 책이. 특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 책이 나중에 다 달아. 이게 진짜로. 자, 갈게요. 자, 요런 거 보면은 이제 아까 했던 거랑 사실 비슷한데 그냥 A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그럼 3은 A의 Y분의 1수. 5는 A의 Z분의 1수.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지 않나?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분수를 다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아무래도 이거를 다 곱해주는 게 맞겠죠? 그쵸? 그러면 2, 3, 6이니까 6, 5, 30에 빵, 빵, 빵. 네, 딱 다 더하면 2니까 이게 A제곱 끝났네. 그럼 A는 루트 30 나오겠지. 어차피 A는 양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어디? 2는 A, 2분의 1이에요. 어? X분의 1이에요. 잘못 썼어. X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도 문제를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오타가 좀 나오거든? 그래서 자꾸 얘기해 주시고. 한번 써보자. 그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봐봐. A분의 1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100에다가 A분의 1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20은 100에다가 B분의 1제곱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 이제 빼기잖아. 그럼 빼기면은 성민? 빼기면 어떻게 해야 돼? 잘했어. 나눠줘야겠죠? 나눠주니까 여기는 이제 뭐 10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100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인데 그럼 10분의 1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밑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여기를 이제 100이라고 봐도 되는데 100보다는 10의 제곱으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빨간색 박스를 마이너스 1로 맞춰주면 될 것이다. 혹시 헷갈리는 거 있니? 있으면 얘기해. 괜찮아. 더 설명해줄게. 괜찮아. 어차피 지금 다들 얘들아 어차피 다들 처지가 비슷해. 처음 공부하는 거잖아. 얼마나 어렵겠어. 처음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고 중간에. 안 되는 거지. 얼마인지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 뭐 주모는 뭐 괜찮나? 딱 봤을 때? 그러니까 나 분명히 얘기했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알겠죠? 다른 친구들 다 괜찮니? 내가 또 아직 신규생들은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름도 빨리 외워야 되는데 저기 저 맨 끝이 기준이지. 예. 얘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저기 제가 성철이랑 수지 맞죠? 그쵸? 이름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수지도 잘 따라오고 있어. 기준이는 괜찮아? 성철이는 어떤데 지금? 네. 설명 뭐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편하게. 자 넘어가자. 19번이요. 자 계속 한번 가보자. 19번 이런 건 이게 또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19번이요. 계속 풀어보자. 자 저거를 이제 자연수로 맞춰달라는 얘기지. 그치? 같이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일종의 이제 조건이 근데 조건이 이제 세 개인데 이제 이거랑 두 번째가 이거랑 세 번째가 이거를 이제 본다는 얘기잖아. 근데 보면은 지금 이제 n을 이런 폼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3분의 n이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3으로 나눠주지. n을 3으로 나눠주니까 3의 a제곱이 아니라 3의 a-1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의 b제곱에 요거 설명이 이해가 되나?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성국 지금 따라왔어?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n이 지금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데 봐봐. 얘를 이제 3으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보면 이게 바깥쪽에 루트가 있으니까 3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지금 상황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근데 이건데 이게 어쨌든 자연수가 되는 거거든. 자연수. 그럼 자연수라고 함은 여기가 이제 자연수 형태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분수가 나오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2분의 1 이런 건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a-1이 짝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a는 어떤 폼이 나와야 되냐면 이거 이렇게 써도 괜찮나? 2k 더하기 1 폼이 나와야 돼.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럼 b는요? 2k 폼이 나오면 되지. 그럼 c는요? c도 짝수가 나오면 되죠. 그래서 a, b, c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1번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2번이랑 3번에도 적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잘 따라와. 좀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세제곱근이잖아. 루트랑 세제곱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n을 5로 나눠주지.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3의 3분의 a제곱에다가 5의 3분의 이거에다가 7의 3분의 c잖아. 이거 설명이 이해가 되나?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유상?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말로 해봐. 얘네가 지금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A에 어떤 조건이 붙을 것 같아, 유상아? 그렇지, 잘했어. 그러면은 B는요, 이 B 빼기 1이 있잖아. 3의 배수가 아니라 3의 배수 더하기 1폼이야.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단순히 3의 배수. 알겠지?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 볼게. 근데 n을 또 7로 나누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n을 7로 나누니까 3의 a승에 5의 b승에 7의 c 빼기 1이겠지. 맞아? 그럼 얘를 다시 보면 3의 5분의 a 제곱에 5의 5분의 b 제곱에 7의 5분의 c 빼기 1제곱.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 그럼 이렇게 보면은 A는 5의 배수폼, B도 5의 배수폼, C는 5의 배수 더하기 1폼이지. 그럼 문제가 좀 복잡한데 지금 조건이 되게 여러 개거든.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럼 A는 이거면서 이거지. 그럼 A만 봐봐. 일단은 3이랑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A는 15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15의 배수 중에서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그 중에서 최소지.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최소니까. 그럼 다시 한번 15의 배수 중에서 홀수가 되는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그냥 15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는 15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왜냐면 최소니까. 자, 그다음 B를 볼게요.
야, 일단 여기를 먼저 봐. 쉬운 거. b는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 다시 말해서 b는 10의 배수. 10의 배수 중에서 이런 폼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10의 배수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치, 그냥 10. 맞죠? 그럼 또 여기를 봐봐. 얘는 2의 배수고 3의 배수니까 6의 배수지. 6의 배수면서 5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아이고 말도 복잡하다. 6 나오죠. 그래서 A, B, C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이 어떠냐고. 일단 설명을 들었을 때 좀 느낌이 오시나? 괜찮니? 야, 분명히 틀린 거 5단부터 쓰라고 얘기했다. 자, 20번이요. 오케이. 다음에 들고 와. 알겠죠? 안 들고 오면 사기 시킨다. 20번이요. 노트 들고 와, 노트. 가만 있어봐. 야, 20번 한번 가보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야, 문제 읽어봐, 20번. 오른쪽 지워도 되나? 다 썼니? 예찬 지금 필기하고 있어? 다 썼어? 20번 읽어봐. 내가 글씨가 큰 편이라서 출판에 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지. 가만 있어봐. 일단 이제 포인트를 조금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메모를 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시간은 이제 t라고 많이 쓰지. 타임이니까. 그 다음에 nt는 개체수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b, c는 그냥 상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k가 뭐지? k? 라지 k가 개체량?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양에 관련된 게 k죠. 그럼 이렇게 메모를 좀 하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봐봐. 첫 번째 t가 5일 때, 두 번째 t가 7일 때, 세 번째 t가 9일 때. 맞지?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야.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조금 하자고. 자, 그럼 이제 1번이라고 할게요. t가 5일 때, 얘가 원하는 게 뭐지 지금? 개체수는 개체량의 절반이다. 그러면 개체수니까 가만 있어봐. 개체수가 n이지. 그러니까 n5는 헷갈려. 잠시만요. 개체수는 개체량의 절반? 개체수는 개체량이 이거였나? K? 개체량의 절반. 야, 이렇게 쓰면 되겠다. t가 5일 때 다시 개체수는 개체량의 절반이니까 개체량을 k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2분의 k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다시 개체수는 개체량의 절반. 그러니까 여기가 개체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체수는 이놈의 절반. 이놈의 절반이니까 2분의 k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b가 뭔지는 모르겠어. t에다가 얼마를 주지? t가 5인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되게 복잡하네. 되게 복잡하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잠시만요. 좀만 생각해볼게. 이거 약분 되지. 이게 1이지. 그러면 자, 좀만 생각해보자. 얘가 지금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요 놈이 1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치? 얘가 1이 돼야지만 2분의 1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B, C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1번의 결론이야. 좀 어렵다.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좀 어려운데? 천천히 가자. 어려우니까. 두 번째. t에다가 7 줘봐. 7을 줄게. 개체수는 개체량의 4분의 3. 그러면은 여기를
4분의 3K라고 두고요. 개체 수는 개체량의 4분의 3. 그 다음에 1 더하기 CA에 잠시만요. T에다가 7을 줘야 되니까 잘 따라와. 마이너스 7B. 아, 야,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잠시만요. 약분 요거 1 남지.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봐. C 곱하기 A의 뭐 요 제곱은 여기 3분의 1인가? 이렇게 헷갈릴까? 맞죠? 여기 3분의 1 나와야 되지. 얘가 3분의 1이면 여기가 3분의 4라서 역수로 돌리면 4분의 3 맞지? 그렇지. 여기 3분의 1이요. 그럼 일단 여기에 체크. 3번 여기다 쓸게요. T가 9지. T가 9인데 개체 수는 개체 수는 개체량의 몇 배일까? 그럼 1 더하기 CA에 T자리에 9를 넣어봐. 마이너스 9B니? 그럼 어차피 K는 이제 약분이 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중요한 건 요거거든.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알겠다. 야, 이거 두 개를 나누면 C가 약분이 되네. 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봐. 약분된다. 야, 여기다가 좀 다시 써볼게. 잠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를 좀 나눠볼게요. 두 개 나누면은, 잠시만. 그러니까 C가 약분이 되지 않아?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두 개를 나누면 여기가 그냥 3대지, 저거. 원분수니까. 맞지? 맞죠? 여기까지 왔니? 괜찮니? 이거 못 따라왔나? 나눈 거야, 그냥. 나눈 거야. 이렇게 왔지. 이렇게 온 다음에 분모분자에다가 A의 7B 제곱을 곱해. 분모분자에다가. 그럼 여기가 A의 2B 제곱 나오지. 아씨. 여기까지 떨어지죠. 야, 거의. 어떻게 손을 대야 되지? A의 마이너스 9B 제곱인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에 이렇게 나오는데 답은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5일 때 7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쌤, 네? 여기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나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마이너스 7B 제곱에 곱한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C는 이게 계산하면 없어지거든요. C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N5에서 일단은 A의 마이너스 5B가 C분의 1이라는 좀만 천천히 말해봐. N5에서 일단은 A의 마이너스 5B가 근데 이거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구하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N9에서
그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곱하면은 아니 n7에서 n7에서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나누는 거죠. 네, 나누면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9b 제곱이 되니까 이거 갖다가 아니 a의 마이너스 9b 제곱은 방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a의 마이너스 9b 제곱이 저거 아니야? 아까 푼 가정이 잠시만요. 조금만 좀 생각해. 1분만 줘봐. 잠시만요. 조금만 좀 생각해 볼게. 잠깐만. 갑자기 막혀. 씨. a의 2b 제곱이 3이지. 그 A 2B는 구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T는 7에다가 A는 2B를 나눠버리면은 마이너스 9B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래가. 여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앞에는 3으로 그냥 하면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A 2B가 3이니까 1은 그냥 3으로 나눠서 뒤에 것만 A는 2B, A 2B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a의 마이너스 5b 제곱하고 제곱이 일단은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해서 그 a의 마이너스 7b 제곱을 만들면은 a의 마이너스 7b 제곱이 10분의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고 잠깐만 좀만 천천히. a의 마이너스 7b 제곱이 c분의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분모에 그 일단 a의 일단 분모에다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a 마이너스 7b 제곱이 그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c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a의 C가 마이너스 7b 제곱 곱하기 c가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이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3분의 1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잠시만요. 7일 때 분모에다가 저거를 대입한 거예요. 아 잠시만. 거기다가 이제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나누면은 잠깐만. 잠시만.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이지? 맞죠? 네. 잠시만. 좀만 천천히. 좀만 천천히. 그럼 1 더하기 3분의 1에 네. 그게 일단 분모니까 그게 a의 마이너스 7b 제곱이잖아요. 저 분모가. 그러니까 그 분모에다가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어차피 아니까 곱하면은 a의 마이너스 9b 제곱이 바로 되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겠니? 어떻게? a의 마이너스 9b 제곱은 여기 있어. 아씨 문제 하나에 박혀가지고 씨. 그럴 수가. 얘들아 일단은 15번이랑 12번 잠깐만 좀 보고 있을래? 내가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15번이랑 12번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거기 잠깐만 보고 있자. 내가 조금만 해볼게. 15번이랑 12번 두 문제 잠깐 보고 있자.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게 있는데 C 곱하기 마이너스 7b 제곱에다가 a 마이너스 2b 제곱을 곱하면 C 곱하기 마이너스 9b 제곱이 되니까 그거를 따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분모 문제에 곱한다? 그러니까 그 뒤에 부분에다가
저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7b제곱이 아까 3분의 1이었잖아요. 1 플러스 3. 그쵸, 위에서. 그쵸? 네, 거기다가 이제 A의 마이너스 2b제곱을 곱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계산한 값이 A의 마이너스 9b제곱이 되는 건데 그거를 1하고 더하면은 분모가 되니까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7b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2b제곱이 저거잖아요. C 곱하기 A의 마이너스 9b제곱. 아니 근데 A의 마이너스 2b제곱을 어떻게 여기에만 곱한다는 거야? 여기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아까 A의 마이너스 7b제곱 곱하기 C가 3분의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거기다가 A의 마이너스 2b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 옆에다가 여기는 안 곱하고? 그러니까 그 일단 먼저 A의 마이너스 5b제곱하고 제곱이 이제 C분의 1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A의 마이너스 2b제곱을 곱하면은 C분의 A의 마이너스 2b제곱이 그냥 앞 뒤에다가만 곱한다는 거 아니야? 뒤에다가 어떻게 곱해? 여기도 그러니까 곱해야지. 그 C 곱하기 A의 어. 무슨 제곱을 따로 이제 구해가지고 1하고 더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따로 구하는 거예요. 분모에다 곱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1을 나중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그것도 아니고. A의 마이너스 2b죠, 저거. 3분의 여기다가 9분의 7제곱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 아닐까? 그래, 지금 9분의 2를 9분의 2. 9분의 2지. 와,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 잠시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C가 A는 C 곱하기 이거는 C가 A의 5이라고. 왜냐면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5잖아. A 마이너스 2b 제곱이 저기 1이 나오는데 3분의 A의 1. 1이잖아. 왜 C가 아 여기가 9분의 1인가? 저기 아 여기가 다르게 9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따로 구해. 9분의 1분의 K10 나오네. 그러면 9분의 10이니까 9분의 9 네. 곱하기 K10. 그러면 그렇지.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왔어. 와 근데 이거 나 왜 이렇게 못했지 이거를?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머릿속에서 한 번 꼬이니까는 진짜 안 되는구나. 와 진짜 개고생했네 이거 진짜. 야 미안해 다시 설명해줄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데 순간적으로 지금 내 머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되게 고민만 해. 다시 미안해요. 다시 설명해줄게요. 순간적으로 씨 이렇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씨. 야 다시 설명해줄게. 봐봐. 아무튼 t에다가 5를 넣으면은 아무튼 이런 계산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 그다음에 t에다가 7을 넣으면 자 다시 한번 그럼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자 봐봐 두 개를 이제 나누는 거야. 나눠주게 되면은 어쨌든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나? a의 마이너스 2b제곱? 그치 이 결론이 나오지. 지영 정신 차려. 야 두 개를 나눠봐. 두 개를 나눠주면 c가 약분되면서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지? C가 약분되면서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니? C가 약분되면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자 봐봐 T가 9일 때를 원하는 거잖아. 근데 T가 9일 때는 어쨌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근데 보면은 지금 얘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끌어내고 싶은 건데 아까 보면은 봐봐 얘랑 비교해봐. 그럼 얘는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A의 마이너스 2b제곱 곱하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거를 끌어내는 거고요. A의 마이너스 2b제곱이 3분의 1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의 마이너스 2b제곱을 곱해서 요 놈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다가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을 곱해?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a의 마이너스 2b 제곱이 아까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딱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9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9분의 1이니까는 여기 요 파란색 가로에다가 9분의 1을 넣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끌어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잘 와닿지 않아서 되게 많이 헤맸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를 정리하면 10분의 9K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K의 10분의 9배다. 아이씨, 순간적으로. 아무튼 성철이 덕분에 고마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순간적으로 좀 헷갈려가지고 되게 헤맸는데 아무튼 요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넘어갑시다. 두 문제만 더 풀고 로그 들어가자. 로그. 두 문제만 더 풀고 로그 가요. 아씨 되게 애매네. 자 15번. 자 15번이요.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계산인데 저기 세제곱이 있어가지고 세제곱 때문에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죠. 자 일단 x 세제곱을 합니다. 자, 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마이너스 3 ab의 a 빼기 b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 곱셈 공식 쓴 거야. 이거 전체 세제곱하면은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의 a 빼기 b 맞지?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4배를 해줘. 그러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2인가? 맞어. 4배니까 맞지? 4배니까 12에 단순 계산 문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x가 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12배를 해주는 거니까 사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눈에 잘 들어오지. 그래서 이렇게 니은자로 놓고 이걸 이제 더하는 거야. 더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랑 여기가 이제 소거가 되지. 소거가 되면서 얘만 남네. 끝났다. 그렇죠? 이게 다 얘만 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좀 설명 이해가 되니? 단순히 곱셈 공식 쓴 거라고. 예, 세제곱 한 거야. 별거 없어. 자 12번 한 개만 더 하고 제발 넘어가자. 자 12번이요. 자 한 개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괜히 한 문제 꼬여가지고 이씨. 자 12번. 요거는 뭐냐면은 저기 저 별표라는 연산을 저렇게 아이고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요 연산에 대한 느낌을 조금 설명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만약에 이제 b가 크잖아. 그러면은 큰 거를 거듭 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큰 수를 거듭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a가 더 크다면은 a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새롭게 기호를 정의하는 건데 자 요거 한 개만 볼게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크니? 2가 더 크지. 그러면은 방금 큰 수를 거듭 제곱을 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2를 거듭 제곱 그러니까 2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에서 2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한다고. 다시 둘 중에서 더 큰 숫자의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b가 더 크면은 b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고 a가 더 크면은 a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 건데 얘는 2가 더 크니까 2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한다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하는 거야. 그래서 2의 2 횟수만큼 거듭 제곱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연산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새롭게 기호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일단은 C단계는 일단 이건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 로그 단원
자, 42쪽을 펴시고, 근데 오늘 로그를 다는 못할 것 같고 한 대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로그 단원 들어갈 거고, 이건 새로운 단원이니까 영상을 좀 잘라가지고 다시 찍어줄게요. 자, 필기노트 다 꺼내봐.